많은 곳을 다닌 분들이 계세요. 해외도 갔다 오고 독립운동사도 갔다 오신 분, 바레만 유학여행도 갔다 오신 분, 또 올 1월에 일본도 갔다 오신 분, 그 외 국내 여러 답사지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만나서 엄청 반갑고요. 우리 김남수 선생님은 어제 합류를 했습니다. 졸지에 합류를 하셨는데 복 받으셨어요. 네, 광주에서 오셨는데 이번 7, 8월에 만주 독립운동사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여기 신청해서 의정부에서 오신 네 분 손들어 주세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새벽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몇 시? 2시 반? 아휴 정말 아리랑이 뭐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전주의 북쪽에 있는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빠져나가서 동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지금 동쪽으로 올라가서 만경강의 어느 한 지점을 찾아갑니다. 이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실 텐데, 우리 김재욱 선생님 하여튼 처음으로 이렇게 합류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제 버스에 탔어요. 이 버스를 우리가 뜰채라고 그래요. 뜰채가 뭔지 아세요? 횟집에서 뜨는 고기 뜰채. 이 버스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남신관광의 최명규 기사님인데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저하고 15년 지기 되어 갑니다. 2011년부터 저하고 함께 인연이 돼서 전국을 다녔어요.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해외로도 갔을 텐데 버스에 날개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본래 이제 과학교사를 하다가 흔히들 뜻한 바 있다고 하잖아요. 뜻한 바가 있어서 1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렇게 기행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다 해요. 자연, 지리, 사회, 문화, 역사, 인물, 사상, 고고학, 민속학, 암석학, 또 뭐 있어요? 암각화. 하여튼 있는 건 다 합니다. 근데 깊이는 좀 없어요. 대신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하니까. 볶음밥 내지는 비빔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침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행이잖아요. 우리 삶의 여정이 다 여행인데 이 먼 곳 또 보성 저녁에는 또 고흥에서도 또 한 번 또 합류를 하시게 되고, 본래 천안에서도 오기로 했었는데 두 분이 취소를 해서 그 덕에 합류하신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 먼 길을 달려올 만큼 여행이 값진 것일까라고 하는 반문이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누가 무엇을 나를 얼마나 기쁘게 이 가을 여행을 해줄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는 거. 살아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은 아무 길거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여행. 우리가 아리랑 계획이잖아요. 도대체 아리랑이 뭐길래 이렇게 먼 길을 이른 새벽부터 나서서 참여하고 함께 하려고 한 것인가. 어디 목적지에 딱 가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버스 타는 순간부터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 또 함께 앉은 분, 처음 앉은 분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는 부부들이 함께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속상함을 드리기 위해서 부부들 죄다 손들어 주세요. 빨리요. 부부들 손들어 주세요. 같이 오신 분들 높게 들어요. 보세요. 반절은 부부예요. 얼마나 좋아요. 작가 조정래 선생이 큰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소설 아리랑을 토대로 부부가 함께 가을, 그것도 문학기행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주기로 하는 이 아리랑 에코백도 작가 조정래 쌤하고 김추혜 시인이 저의 후원자이기도 하고, 또 한민족 문화공동체 후원에도 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후원한다고 하는 건 오늘 이 기행을 기획하고 주최하고 있는 한민족 문화공동체 후원회를 또 후원해 주십니다. 올 여름에 만주 독립운동사 갔을 때 양세봉장군 흉상 앞에서 우리가 에코백을 들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김주혜 시인께 보냈는데 감동이었어요. 답글도 감동이었고, 그 감사의 답글을 받았는데 엄청 가슴이 따뜻하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좋은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심으로 우측을 보세요. 이게 만경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보세요. 지금 만경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만경강은 아리랑의 주 배경지입니다. 또 이제 내일 가게 될 동진강 역시 아리랑의 주 배경지입니다. 갑자기 이제 지형이 나타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경강의 거의 상 바다 쪽에 있는 옥구조 수지를 가게 돼요. 본래 제가 아리랑 기행을 하면 예전에 바로 옥구조 수지로 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신 분도 많고, 또 우리 김제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김제에서 오신 분들은 또 아리랑의 본 고장이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아리랑을 안내를 받으셨을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중에는 제가 김제 도서관에서 했던 동학문민혁명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 그때 오신 분 있었다고 하는, 지금 제가 얼굴을 아주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다시 앞에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면, 제가 올 1월에는 일본 기행을 하고 왔어요. 1월 중후반에. 그래서 아스카, 나라, 교토, 오사카, 그러니까 우리 고대 한국의 문화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그래서 오늘 일본의 문화의 뿌리이자 원형이고, 또 일본이 오늘날 그 지역이 우리가 흔히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간서 지방에 일본의 뿌리가 다 있고, 문화 역사의 깊이가 거기에 다 있고, 그것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세계 유산이 되어서 일본의 문화 관광 사업의 한 폭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만들어 놓은 그 문화가 지금 일본의 문화 관광의 한 중심지가 되고, 그 덕에 조금 낮은 표현으로 하면 먹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고대 문화의 뿌리가 우리 이 고대 한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자긍심을 좀 갖고, 또 중세, 근세, 근대 이때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만행들, 또 일본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 제일동포들의 오늘의 삶, 그 뿌리는 결국 일제강점기니까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윤봉길 의사의 흔적이나 아니면 우리 고려를 상징해서 고려 미술관을 가꾸면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뜬 정종문 선생의 이런 거라든지, 또 코 묻은 비총이라든지 우리의 아픈 그런 현장도 또 찾아갑니다. 또 거기에 미래의 지향점이 남북 통일인데, 오사카에 있는 통국사라고 하는 통일을 염원한 우리 동포들의 사찰, 그곳에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내년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또 떠납니다. 그래서 이달 23일 날 제가 있는 만행산 천문체험관에서 사전 연수를 또 하고 내년에 여정을 출발합니다. 내년 7월에는 몽골 기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몽골 기행은 그동안 저를 많이 따라다니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워낙 희망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
10월 얼마 전에 제가 연해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만주와 연해주는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기획하고 한 지가 제가 진행한 지가 12년 됐는데 그 12년 만에 계속 상황이 안 됐다가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항공편도 다 폐쇄된 상황에서 중국 국경을 통해서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다시 러시아에서 국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그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안내하거나 의병을 안내하거나 독립운동사를 안내하거나 이렇게 문학을 안내하거나 또 강을 따라가면서 인문학기행을 하는 안내를 하거나 다양한 영역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공부에 미쳤는가가 아니고 그 최종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제가 작가 조정래의 아리랑을 안내한 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요청이 와서 교원들께 안내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 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의식도 좀 갖게 해보고 또 문학 작품이 인문학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 건지 문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문학에 가야 할 방향성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한 작가가 그 긴 글 과목에서 만들어낸 이 소설 아리랑은 도대체 이 시대에 무언가 함께 고민해보고요. 또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이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지리, 사회, 역사, 또 세계사, 문화사적인 어떤 사조 아니면 인류 문화사에서의 이 시대적 배경, 또 공간 배경지가 갖는 어마어마하잖아요. 태평양부터 연해주 러시아부터 중앙아시아부터 심지어는 글쓰기에 동장하는 멕시코까지 광범위합니다. 그런 공간 시간적 배경 속에서 이 작품이 그려내고자 했던 최종 목표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는 게 이번 기행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 문화공동체 후원회를 통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여기 오신 분들에게 그런 봉사를 하고 왜 그런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일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한민족 문화공동체 후원회 총무인 기우라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박수로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라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워낙 겸손한데 이 거대한 민족 사업을 끌고 가는 총무 기우라 선생님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운영위원입니다. 후원회 운영위원이고 또 여기에는 우리 후원자들이 한 10여 명 계시는데요. 본래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외 동포들과 국내 거주 동포들을 후원하는 이 단체가 순수하게 개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디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후원자가 한 100여 분 되는데 그분들에게 역사의식을 계속 갖게 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동포나 국내 거주 동포들에게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민족의식을 키울 일이 아니라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몰라요. 우리 동포사회의 출발지부터 과정 그리고 오늘날의 위치 또 미래 분단된 한국이 통일돼서 갈 때 해외 동포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지 이런 거시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그래서 홍보를 해야겠다
한편으로는 이제 6월에 구소련 동포를 초청을 해서 3박 4일 민족 사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8년 동안 중국의 만주인 우리 동포들, 스님들과 학생들 국내로 초청해서 민족교육 사업을 해왔고요. 이 모든 게 다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후대인 우리 자녀들,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통일이 올 거라고 믿고, 그 통일된 이후에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있는 우리의 동포 사회와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 소련 동포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선배인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물려줘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거주한 우리 동포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 또 후원, 그래서 계속 우리의 글을 잃지 않고 쓰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 투자고 저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고, 출발은 2011년 제가 저 중국 내륙에 바레만 용화기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14년째 돼갑니다. 지쳤으니까 그만해도 될 만하다라고 요 앞에 이 운영위원 사진 찍고 있는 분이 제 아내인데 늘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후배들에게 물려주라고. 그럼에도 제가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은, 움직이는 한은 끝까지 하고 가겠다. 그게 이제 제가 동학혁명군들을 쫓아가는 길, 또 항일 의병에 나서서 숨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길,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 또 해외 각지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들에 대한 작은 예의고 보답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우리 잘 살고 선진국이. 그들은 못 먹고 동산 관리에서 발가락 자르면서도, 밀정에게 쫓기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잘 먹고 정말 부모 세대들의 덕에 행복하게 살면서 이 평화의 시기에 더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을 않는다면 그건 좀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행을 하면서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연, 그리고 지리, 물, 산, 우리 산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런 물과 산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수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관리하고 물을 가두고 수로를 내고 그 물을 또 저수지에 가두어서 필요한 때 쓰고, 지금 우리 밥상에 오른 쌀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쌀을 있게 한 농민, 그 쌀을 있게 한 물, 그 물을 있게 한 산, 그 산에 숲이 가두었다가 물을 내주어서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농토의 생명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오늘 좀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 저는 이번 기행은 성공한 거라고 봐요.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모여들고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이 농어촌 공사,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고, 돌아가시면 밥상에 오른 밥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완주문화원에서 잠깐, 아니 더 가시네요. 더 가야 돼. 여기 아니야. 더 올라가야 되잖아. 네, 더 가야 돼. 몇 킬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측량 기술이 근대시기에 발달했다고 물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쭉 따라가면 군산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 왔네.